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분석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글날 공휴일이고 참 좋아요, 그죠? 예. 네. 한글날에 대한 소셜 네트워크 반응. 글쎄, 뭐 저 같은 반응이 많을까요? 아니면 좀 의미를 좀 짚는 그런 좀 생각 있는 분들이 더 많을까 궁금하네요. 네, 지금 진행자분 말씀처럼요. 네. 이번 그 한글날은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휴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소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연관 단어로는 개천절, 국군의 네. 날, 공휴일, 연휴, 여행. 그러니까 연휴를 만든 어떤 한글날에 지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요. 네. 본래 그 한글날이 만들어진 취지라든가 한글날이 갖는 의미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낮은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글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1446년에 네. 한글을 반포를 했죠. 반포한 날. 예. 네. 그리고 이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해서 행사를 치른 것은 네. 해방이 되던 1945년부터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의미를 둘 것은 1926년이죠. 지금의 한글학회인 조선어 연구회 주관으로 11월 4일을 한글날로 기념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조나모의 국립국어연구원 네. 조나모가 발표한 그 세국어 소식 3호로에 따르면은 3호. 네. 예. 네. 한글날이 10월 9일로 된 것은 1940년 7월에 발견된 네.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온 기록에 이제 근거를 했다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책에 실린 정인재의 서문에 보면은 9월 상한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반포된 것이. 네. 그래서 이 기록에 따라서 9월 상한, 즉 이제 상순에 반포된 것으로 보고 9월 상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다시 계산해서 네. 지금의 이제 그 10월 9일이죠. 네. 한글날로 정해서 기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후민정음 해례본이 이제 어떤 분 자택에서 이렇게 장롱에 있던 게 나와서 그렇죠. 이렇게 발견된 거잖아요. 그거 예. 참 우리 어딘가에도 뭐 시골 어느 집에 가서도 이렇게 좀 잘 살펴보면 뭔가 이런 문화재급의 국보들이 국보급의 이런 문화재들이 좀 어딘가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예전에 한번 해봤었어요. 늘 기회를 보시는군요. 네. 뭐 근데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교수님께서는 특히 젊은 세대들과 많이 접하고 예. 계시잖아요. 혹시 아이들 뭐 이렇게 논술 같은 거 이렇게 제출할 때요. 시험 같은 거 제출할 때 이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휘나 이런 거에 좀 당황한 적 없으세요? 참 요즘 그 10대, 20대 네. 대화 알아듣기가 힘든데요. 네. 그래서 한글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제출하는 리포트도 그렇지만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 네. 뭐 버카충. 네. 버카충이 뭔지 네, 아세요? 버스카드 충전. 예, 네. 아시는군요. 생선, 생일 선물, 솔까말, 네.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말하면, 네. 듣보잡, 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 네. 뭐 열폭, 네. 열등감 폭발. 네. 그 참 주로 줄임말들을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고날이라든가 고날이 이제 관리를 뜻하는데 왜 고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SNS 상에서 오타를. 오타가 이제 뭐 널리 사용이 되면서 네. 관리가 고날이로 됐고요. 네. 그다음에 파덜 어택. 이것도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네. 부모님이 나타나면 파덜 어떻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센케 같은 경우에는 센 캐릭터. 그러니까 좀 허세를 부리는 그런 네. 어떤 성격을 센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은 줄임말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말과 외국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 네. 또 그 SNS상에서 오타를 쓰다 그것이 아주 굳어져 가지고 그쵸, 또 그쵸. 단어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네. 최근에 더 심각한 건 네. 그 젊은 친구들의 SNS나 이렇게 그 카톡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초성만을 사용을 해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욕을 할 때 초성만을 네.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가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카충이라고 하면은 네. 비읍, 키읔, 치읓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아무도 아니고 예, 어떻게 그래서 알아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전혀 특히 네. 이제 대화도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 그들이 사용하는 이제 카톡이나 문자 메신저를 보면은 네. 정말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번역이나 통역이 필요한 수준까지 지금 이게 이르는 것 같아요. 결국 세대 간의 문화 단절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교수님은 진짜 학교에서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아이들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소통하시려면. 참 문제가 네.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네. 이제 학생들과의 또 소통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쓰는 그 언어를 그렇죠. 배우지 않으면 소통이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야 너 그런 이상한 말을 쓰니 그걸 정정해서 이렇게 순화해서 써야 된다 이러면 정말 교수님의 인기가 그렇죠. 이게 급추락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고 또 최근에 보면은 방송 같은 경우에
또 그 10대, 20대들을 대상으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맞아요. 네. 이렇게 파괴된 단어,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걸 바로잡아 주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이런 그 파괴되고 있는 한계를 부추기는 맞아요. 네.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그런 단어들이 뭐 악화가 양화를 우측한다고 이제 나중에는 표준어처럼 쓰게 되는 그런 사태에 이를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리포트나 이제 이렇게 시험지 제출할 때 맞춤법이 많이 틀린 경우에 이거를 오답 처리하나요? 아니면 좀 대충 봐주시는 편인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수정을 해주는데 근데 네. 보면은 진짜 이게 일부러 웃기려고 이런 단어를 썼나 할 정도 제가 몇 네. 가지 예를 드릴게요. 네네. 안 헷갈려 할 때는 참 이거 근데 라디오로는 좀 힘든데 네. 제가 소리 나는 대로 네네. 읽어보겠습니다. 안 헷갈려요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보통에 건투를 빈다는데 권투를 빈다라고 또 요거는 모르고 쓴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모르고 쓰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주게 쓰는 것 같아요. 네. 거북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거북암이 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북 돌도 아니고. 골이 타분한 네. 거를 골이 따분한 성격. 그렇게 오해를 해서 뭐 또. 숲으로 돌아가다를 숲으로 돌아가다로 표현을 하고요. 네네.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을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라. 예. 일치월장을 일치얼장. 수강 신청을 수간 신청. 뭐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뭐 우리가 그 기물 파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김을 파손으로 표기를 먹는 하고요. 김이요. 고정관념을 고정간염이라고 또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기도 하고 암행어사를 아맹어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뭐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은데 이걸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죠. 예.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저는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김해 김씨가 김애 김씨입니다. 어처구니없는 그 표기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몇 가지만 들어도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이게 결국 뭐 우리 어떤 국어 교육의 문제인가요? 너무 영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요. 너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수학에 몰입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국어 교육이 굉장히 등한시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 어린 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접하지 않아요. 단지 이제 교과 공부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동안 그 이제 우리말을 중요시하기 위해서 한자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말이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마는 굉장히 그 한자어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시되면서 요즘 그 젊은 층들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지적한 대로 어떤 그 폐쇄주의적인 집단 문화, 집단주의 문화도 굉장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우리만의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자면 이제 모바일이 발전을 함으로써 굉장히 이제는 대면 소통보다는 그다음 전화를 하는 소통보다는 문자 소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굉장히 자기 의사 전달을 빨리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성만 쓴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요즘 젊은 층들은 그것도 심한 것 같아요. 지금 기성세대에 대한 좀 저항이라고 그럴까요? 저항도 있어요. 분명히. 이미 만들어지는 어떤 틀을 갖다 우리가 깨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성세대 우리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러한 현상들이 좀 심화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저희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치 그런 어떤 젊은 세대를 그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도 그들이 쓰는 단어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없이 마구 쏟아내는 거. 이게 사실 계속 그게 재생산되면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텐데. 그렇죠. 잘해야 돼요, 그죠? 방송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방송에서도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한글을 지키기 위한 우리 좀 전 국민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실 진행자분들 그 자녀분들 영어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어쩌면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자동 번역기 통역기 꼭 등장할 거예요. 지금도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 완성도가 높은 자동 번역기 통역기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보면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었죠. 역량이었는데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은 그런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이 큰 그 경쟁력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탈산업화 시대 어떤 새로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은 결국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도 우리가 외국어로 소통을 할 때 보면 좋은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가 순수해져요. 굉장히 단순해지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단어, 우리가 아는 언어 내에서
우리가 현상을 지각하고 사고하고 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한글이 이제 파괴되어 가고 줄여지고 하다 보면 우리의 언어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좁아지는 영역 속에서 우리는 현상을 지각하고 사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악순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사회 창의성, 소프트웨어 역량 이런 것은 우리 언어가 파괴되고 우리 언어가 퇴보하게 되면 기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성찰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한글에 대한 연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글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10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예요.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뭐 네. 인간과 컴퓨터 간의 완전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지금 마인드넷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여기도 10수명의 어떤 박사급 한글 우리 국문학을 전공한 연구원들을 갖다가 채용을 네. 해가지고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국어 언어 연구에 대한 주권도 우리가 좀 회복을 해야 되지 그러네요.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정말 그 교육을 얘기하셨지만 뭐 수학 포기자 뭐 이런 이제 학생들이 요즘 많아져서 이제 또 학교에서 문제잖아요. 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국어 실력이 딸리기 때문에 수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수령의 어떤 독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 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조금 한 번 더 한글의 날을 맞아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방송할 때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되도록이면 좀 예. 바른 언어 좀 쓰도록. 뭐 교수님이 워낙 잘하셔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